자, 다음은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장면 내각 들어서 가지고 내각 책임제로 이제 그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했는데, 자, 어, 결국에는 이 장면 내각 시기에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쿠데타를 이제 우리가 5.16 군사정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 군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떤 뭐 때문에 일으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당시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어떤 명분으로 이제 삼은 게 당시 이제 장면 내각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정치 잘 못한다. 경제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막 이런 걸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고요. 이걸 이제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고 나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 일으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정치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건설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회의를 만들고요. 이 회의의 대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의를 이제 이끄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주도했던 박정희가 이제 이끄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걸 국가기관 최고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를 결국에는 군인들이 담당한다. 군정이 이제 실시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잠깐.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라고 해가지고요.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박정희,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섰을 때, 이제 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그 뭐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시위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고문하고, 막 그러한 곳이 이제 중앙정보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다가 이제 박정희가 이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군정을 이제 또 너무 또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또 이제 저항이나 또 이런 반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정치를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주는데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제 박정희 본인도 이제 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뭐야 전역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군대에서 군대에서 전역했으니까 이제 자기도 어떻게 돼요? 민간인이 된 거죠. 민간인 신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 그 후보에 이제 참여해가지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5대 대통령에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박정희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과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이승만과 좀 비슷하죠. 이승만도 어떻게 돼? 반공을 이제 내세우게 되면서 이제 장기 집권, 독재 이런 거 이제 강화했는데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금 요 시대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원하는 것, 결국엔 이제 경제 개발, 경제 발전, 요게 이제 그 핵심 요구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어떻게 돼? 국민들의 마음을 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어떤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베트남 파병. 베트남에 이제 우리 군인들을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파병을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파병을 했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 파병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지금 64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 전쟁이 이제 53년에 끝나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냈단 말이에요. 전쟁 우리 휴전한 지. 휴전한 지 10년 지나고 바로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다.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는 여론들도 좀 있었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누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파병을 했던 이유 근본적인 어떤 이유는 이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뭐 이제 산업 시설이나
그다음에 공장 만들고 뭐 기술 같은 거 도입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거 다 결국엔 이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파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강화하고 또 이때 이제 파병 갔을 때 사용했던 이런 무기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전쟁 끝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파병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러면 왜 미국이랑 베트남이랑 이제 전쟁을 했냐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광복한 다음에 뭐 남한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간의 어떤 이제 이런 대립이, 사상적인 대립이 이제 심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베트남 안에서도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전쟁까지, 그러니까 베트남 내전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내전에서 이제 그 북부 베트남, 이 북부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그 쪽인데 거의 이제 베트남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놔두면 이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결국엔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고요. 자, 여기 영향에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전쟁이니까 다수의 전사자가 이제 발생을 했겠고요. 자, 그다음에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고엽제라는 게 뭐냐면 이 베트남이 이제 동남아시아죠. 날씨가 이제 엄청 따뜻하고요. 비도 많이 와서 이런 숲을 이제 생태계가 지금 엄청 이제 잘 보존이 돼 있고 이제 그 나무 뭐 이렇게 정글 특히 막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비행기나 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늘에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적군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작전을 이제 펼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정글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뭐 비행기나 뭐 헬기 이런 게 이제 그 전투하면서 쓰기가 이제 어려웠던 거고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가 어 그 이제 탱크나 뭐 장갑차나 막 이런 거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정글이 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군들이 이제 일일이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그 정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랑 싸우게 되는데 이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전략에 이제 그 자기 주변에서 항상 익숙한 환경이니까 이런 게릴라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미군에 이제 저항을 하고 미군이 피해를 엄청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정글들 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엽제를 이제 뿌리게 되는데 이 고엽제는 이제 식물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이걸 싣고 이제 지나가면서 뿌리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몰랐던 우리나라 군인들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막 물 같은 게 이제 떨어지니까 막 마시고 막 씻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고엽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이제 주요한 사건으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다른 말로 이제 한일협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이제 식민 지배를 당했었죠. 당하고 나서 광복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이제 일본과 외교적으로 뭘 주고받고,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됐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보니까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3억 달러를 주고요.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이제 제공을 해준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본과의 외교가 재개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결국에는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일본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제 추진했던 그런 이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엄청 이건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이제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적절한 어떤 이제 뭐 규정이나 어떤 발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한일국교 정상화하고 더군다나 독립축하금. 그러니까 독립축하금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 독립했으니까 축하해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본이 마치 제3자인 양, 그러니까 일본이 직접 이렇게 식민 통치하지 않은 양 독립 축하해 막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 이제 일본은 지금 현지에도 우리가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나 이제 그 노동에 동원됐던 그런 이제 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이제 일본 정부에 이렇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제 이 그 한일 협정, 한일 그 국교 정상화 이걸 이제 막 이때 우리는 이제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식민지 시기에 이제 있었던 거 다 이렇게 이제 청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교 정상화 이제 체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제 와중에서 이 박정희가 이제 그 두 번 이제 대통령을 이제 다 했어요. 우리는 대통령 중임제라고 했죠. 두 번까지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시기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박정희도 어떻게 돼요? 이제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이승만이랑 또 비슷하죠? 이승만도 어떻게 돼요? 대통령 또 하고 싶으니까. 헌법 바꿔가지고 또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박정희도 어떻게 돼? 개헌을 하는데, 세 번까지 할 수 있게 개헌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래서 삼선 개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삼선 개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재선, 그러니까 삼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까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박정희 정부 1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60년대라고 이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 2 여기를 70년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60년대와 70년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왜냐면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요. 70년대로 오면 더 독재가 강화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여기 72년 10월 달에 발표된 이 유신헌법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독재를 강화하게 되는데 어, 이때 이제 10월 달에 유신헌법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유신헌법 또는 뭐 10월 유신 또는 뭐 유신체제 뭐 다 같은 말인데 자, 이게 뭐냐면 모든 권력을 이 대통령에게 이제 집중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박정희가 왜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이제 그 유신을 이제 이제 했냐 확인을 해보면 그 배경으로 냉전이 완화됐다라는 거예요. 냉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와 우리 민주주의 간의 어떤 사상 대립인데 이게 이제 완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시기에. 그리고 이제 막 그 동유럽의 이러한 그 동유럽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조금씩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석유 원전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석유가 지금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중동이잖아. 이 중동 지역에 서로 이제 이 석유 그 원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 전쟁을 지금도 막 벌이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제 중동 내전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요. 전쟁 중이니까 석유를 이제 그 캐기가 어려우니까 이 석유값이 엄청 폭등을 해요. 근데 이 석유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떤 경제 개발, 산업 어떤 이제 그 개발의 주요한 어떤 원료로서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피해,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아까 뭐 그 방공 이런 거 내세웠는데 이제 방공을 내세우기가 좀 어렵잖아. 냉전이 많아졌으니까. 그다음에 경제 개발도 석유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서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이제 3대까지 하니까 이제 박정희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반대 여론이 이제 커져요. 왜냐면 이승만도 결국에는 막 이렇게 독재했잖아요. 삼선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똑같다 막 하면서 이제 독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 세력이 이제 커지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유신헌법을 이제 강제로 공포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재를 강화하게 되는 건데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 자, 비민주적 헌법이고요. 헌법을 개정한 거고요. 자,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이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간선자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여기에서는 요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있긴 있는데 이제 좀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새로운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표인 그 의장이 그것도 박정희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셀프로 어떻게 돼? 계속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국회의원의 어떤 3분의 2가 그 동의를 해야지 어떤 안건이 통과되잖아요. 근데 이 3분의 2 중에서 또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을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추천한다. 결국 이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최소 4편 3분의 1이 있는 거야. 국회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제 4편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안건 통과되기가 쉽다. 결국에는 박정희 생각대로 어떤 이제 정치를 이제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발판을 만든 거고요. 또 국회에서 막 이렇게 뭐 반대한다, 막 이렇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막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면 국회 해산시킨다 하는 국회 해상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독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박정희 정부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전개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독재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제 그 반대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요. 뭐 종교인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시위가 이제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부마항쟁이라는 이제 시위가 이제 발생했어요. 부산과 마산에서 벌어진 항쟁이다라고 해서 이제 부마항쟁인데 이런 이제 그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시위가 이제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그 그러니까 박정희의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박정희랑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권총으로 박정희를 이제 쏴가지고요. 박정희가 이때 돌아가셔요. 그때가 이제 10월 26일이라서 12.6 사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그 박정희가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정치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 최규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대통령이 됐냐면 우리 유신 그 헌법, 유신 체제에서 보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줄여서 쓸게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기에서 이제 간선제를 뽑잖아.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최규하를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돼?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게 이제 12.12 사태라고 이제 부르고요. 앞에 이제 박정희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16 군사정변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제 군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 12.12 사태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이것도 이제 군부인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신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신군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새로운 군부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러한 이제 그 군부 세력의 어떤 재집권에 반대하면서 이제 그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시위가 뭐냐면 여기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에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전두환 이제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신군부 몰아내자 시위했고요. 이거를 이제 전두환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특전사 이런 거 파견해가지고 시위를 이제 무력으로서 진압했던 거죠.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자, 다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이제 대통령 선출한 겁니다. 11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전두환이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뭐
사타로 해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막 자기 장기 집권 독재로 다 이어지니까 이제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개헌을 하겠다. 어떻게 개헌할 거냐면 간선제는 그대로 놔두고요. 한 번만 딱 하겠다라는 거야. 단임제. 그 다음에 대신에 7년 하겠다. 원래대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중임제면, 그러니까 간선제, 중임제, 4년 이렇게 됐잖아. 임기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4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 하면 8년까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1년 줄여서 난 7년 하겠다. 대신에 한 번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꾸고 다시 선거를 통해서 바로 전두환이 다시 당선이 돼요. 12대 대통령으로요. 자,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화 요구를 이제 억압을 하면서 자, 언론사를 통폐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여러 군데면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막 그렇게 언론을 내세운다. 그걸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하나로 합쳐진 언론사만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뉴스도 사전 검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이 삼청교육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범법자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여기다 가둬가지고 약간 군대처럼 이제 막 육체적인 어떤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정신개조를 하겠다. 라고 이제 운영을 했던 게 이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적 통치라고 하는 건 이제 부드러운 통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 당근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민주화는 채찍으로 억압을 하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당근으로 유화적인 통치를 펼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야간 통행 금지입니다. 여기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앴다. 이전에 유신 체제 때 이제 야간 통행 금지 밤에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그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애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교복, 그다음에 이제 두발 이런 거 이제 자율화 시켰다는 거고요. 또 요때 또 보면은 각종 이제 프로 스포츠 또 만들어집니다. 뭐 야구, 축구, 프로 스포츠 있죠. 그런 거 만들어졌다. 그런 거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임기 거의 이제 끝나갈 때 보면은 그 이제 국민들의 이제 요구가 그 직선제 우리가 직접 뽑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시위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 전두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냐면 안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헌법을 호헌이라고 하는 게 헌법을 보호한다, 지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4월 13일 날 호헌 조치해가지고 아니 그대로 하겠다 지금 있는 거 간선제 7년 단임제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되고요.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우리 이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가 있죠. 1987 그 영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는 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직선제 바꾸고 단임제하고 5년 이렇게요. 자, 요렇게 이제 개헌을 하는데 이 개헌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할 때 자, 당시 전두환과 같은 정당이었던 노태우를 시켜가지고 발표를 해요. 요걸 6.29 선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노태우 정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